책 한 권을 훑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오피큐얼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에 친숙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에 뭔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간은 다른 종과 다르다는 생각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화로 다른 종들은 설명이 되겠지만 인간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은 다른 종들과 달리 단순하지도 않고 판단할 때마다 다른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성이나 마음과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종으로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진화를 통해 유전자를 통해 살아남은 현재라고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책 크기는 보통이지만 두께는 두꺼운 편입니다. 총 445페이지까지 되어 있고요. 제가 구매한 책은 뭐 30주년 기념 어떤 서판도 있고 뭐 그래서 좀 더 책이 두껍습니다. 목차는 총 13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복제자라고 하는 세포, 자기복제의 특징을 가진 유전자의 탄생부터 뭐 지금까지 어떤 살아남은 유전자를 어떤 구별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설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기적 유전자는 내용 자체는 막 어렵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 안 읽힌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경우에는 이 책에서 저자가 사용하는 유전자와 진화라는 단어의 정의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 그리고 한 개인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삶을, 모든 일을 판단한다고 하는 이 정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는 개성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매번 다른 선택 기준에 따라서 하며 뭐 이성에 따르는 판단을 하기도 하고 뭐 감정에 따르는 판단을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동안에서 이러한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모든 종, 유전자를 가진 모든 종은 동일하게, 동일하다는 정의를 가지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든 다른 종이든 우리는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유전자는 자기 복제가 가능하며 유전자의 목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포 중에 단 하나라도 더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전자는 많은 선택 기준들에 대해 서로 대립하는 의견을 쌍으로 가지고 있으며 후세에 그 의견 중 한쪽을 넘겨준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유전자 식이 있겠죠. 이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는 그때그때 달라진 판단을 가지고 이때는 A를 했다가 이때는 A-를 선택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A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아니면 그 이후에도 해당 유전자가 살아남는다면 매번 A만 선택하는 유전자가 살아남았다고 하면 A만 선택하는 유전자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플러스 돌연변이라고 하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만 추가를 하면 이 책을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돌연변이의 탄생은 이미 우세한 그 유전자가 존재를 하는 거죠. A든 A-든 B든 B-를 선택을 하는 유전자가 존재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보다 더 우세한 선택을 하는 유전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A보다 A-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해. B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해. 이런 선택을 하기 시작한 유전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유전자가 등장을 하면 원래 우세했던 유전자는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돌연변이의 탄생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세했던 유전자가 바뀌면 후세에 전달되는 유전자도 달라지겠죠. 이 생각을 기반으로 이 책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오래전 첫 유전자, 첫 자기 복제자, 첫 유전자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면 이 유전자는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 책의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유전자가 탄생을 해서 이 유전자가 여러 가지 거치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전자는 적어도 이 많은 인자 중에 하나는 있을 텐데 그 유전자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답이 제목이에요. 이제 이 책의 제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인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전자들은 많은 부분 나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남보다 내 유전자에, 내 어떤 특질에, 내 유전자를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한 유전자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약간의 반감이 생깁니다. 이기적과 이타적을 단순하게 구분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냥 단어 정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기적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좀 이 유전자의 이 특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단어로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게 이기적이라는 것 뿐이지. 네, 그리고 이기적인 면이 없잖아 있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목에 나와 있듯이 나에게 도움되는 선택을 하는 거가 시스템화되어 있는 유전자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기적, 이타적으로 나눴을 때 이타적인 선택을 했던 유전자들은 잠깐의 부흥을 누릴 수는 있지만 빠르게 쇠퇴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어떤 이기적인 특징을 가진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어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택되어 있는 유전자적인 면만을 가지고 인간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리처드 도키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게 이제 문화적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제 지인이라고 하는 유전자적인 거에서 따라서 이제 밈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마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밈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이제 문화적 유전자라고 하는데 리처드 도키스는 이 문화적 유전자 역시 생물학적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이미 기준은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 선택적 기준은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 특징들이 이 기준을 세웠다 저 기준을 세웠다 하는 것들이 서로 양립을 하는 게 등장을 하고 우세했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살아남은 그 틀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 유전자 또한 생물학 유전자와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발전해서 지금에 도달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돼서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유전자나 문화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이제 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그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는 자기 복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문화적 유전자에서의 자기 복제는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런 자기 복제는 음악이나 예술, 뭐 미술이나 뭐 말과 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복제가 된다는 거죠. 뭐 유행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특정 유행은 좀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고 뭐 게임이라도 나오고 남녀 성에 대한 어떤 착취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29쪽에 나온 의식에 대한 내용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고 선택의 기준이 매번 달라지지 않냐, 개성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이라고 했는데 의식 또한 유전학적으로 이제 유전자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리차드 도킨스에 따르면 예측입니다. 예측. 예측이 발전된 형태. 그러니까 우리는 시뮬레이션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에 비해서 인간이라는 종.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런 시뮬레이션의 발전에 의해서 뭐 결과를 계속적으로 예상하고 예측하고 예상하고 예측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라든지 의식의 기본 틀이 됐다는 거죠. 그러한 유전자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한 유전자가, 한 번이라도 더 예측을 한 유전자가 살아남았다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많은 부분 시뮬레이션에 가깝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후회라는 감정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이 시뮬레이션으로 되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이 제일 흥미로웠고, 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뭐 후기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럴 건데요. 기본적으로 유전자나 어떤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긴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책이 또 한 권 나오기도 했죠. 이 리처드 도킨스의. 하지만 이 책은 적어도 인간이라는 종을 그래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봐요. 어떤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기준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같은 기준인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제 생활 패턴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유전자는 무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저희가 의식하지 못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 반대되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세운 것이 뭐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보면 뭐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가 의식하고 노력해서 맞추려고 하는 기준은 뭐가 있는지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이것도 이제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일자리나 어떤 직장을 구하거나 그런 경력을 쌓는다고 봤을 때 해당 일자리가 아니면 해당 경력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랑 어떻게 융합이 될 수 있는지, 뭐 스토리텔링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분야들에서 나의 경력 이 두 가지 상반되거나 비슷한 경력이 합쳐졌을 때 더 어떤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는지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긴 기간을 바라보고 선택을 합니다. 뭐 짧게 일하는 거든지 길게 일하는 거든지 뭐 이런 부분이죠. 인간관계에서는 먼저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거죠. 어느 정도의 우연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의 호감도, 서로에 대한 호감,
나만 호감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만 호감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다 호감이 있는 상태가 돼야지 관계가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의 노력은 이 호감이 확인된 이후부터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내가 좋다고 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날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식의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맞는 책을 선택해서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영상이 의식적으로 좋은 책을 고르는데 맞는 책을 고르시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부피큐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